미국. 정말 대단한 나라죠. 아니, 어떻게 신생국가가 불과 몇백 년 만에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초강대국이 됐을까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성장과 혁신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 어떻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이야기의 핵심 아니겠어요? 모든 건 정말 보잘것없는 아메리카 대륙의 작은 식민지에서 시작됐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된 걸까요? 자, 그럼 그 이야기의 첫 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모든 위대한 역사는 시작점이 있기 마련이죠. 미국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 영국 식민지 시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유를 향한 그 뜨거운 열망이 서서히 혁명의 불씨로 타오르기 시작하던 바로 그 순간 말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와, 정말 모든 사건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는 게 보이지 않으세요? 보세요. 1607년에 제임스타운이 세워지면서 영국 식민지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다 영국이 7년 전쟁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바로 식민지에 세금을 막 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보스턴 차 사건처럼 거세게 저항했고 결국 이게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783년에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독립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이 나라는요, 정말 상상도 못할 속도로 서쪽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대륙을 삼킬 듯한 기세였죠. 자, 그 엄청난 확장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 숫자 1,500만 달러. 이게 뭘 의미할까요? 때는 1803년 당시 유럽을 휩쓸던 나폴레옹이 전쟁 자금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북아메리카에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땅, 바로 루이지애나를 팔기로 합니다. 미국한테 이거 살래? 하고 던진 가격이 믿어지세요? 고작 1,500만 달러였습니다. 정말 헐값이었죠. 바로 이겁니다. 이 거래 하나가 미국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하룻밤 사이에 나라 크기가 2배로 뻥튀기 된 거예요. 서부로 뻗어나갈 수 있는 문이 아주 활짝 열려버린 거죠.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확장의 역사 뒤에는 정말 가슴 아픈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디언 이주법 때문인데요. 이 법 때문에 수많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수백 년간 살아온 터전에서 강제로 쫓겨나야만 했어요. 우리가 눈물의 길이라고 부르는 이 끔찍한 강제 이주 과정에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비극이죠.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숨가쁘게 진행되죠? 처음에는 미국인들이 멕시코 땅이었던 텍사스로 그냥 이주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수가 많아지니까 아예 독립을 선언해버리죠. 그리고 미국이 잘됐다 하고 텍사스로 꿀꺽 합병해버리니까 멕시코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결국 전쟁이 터졌고 여기서 미국이 이기면서 지금의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같은 광대한 땅을 전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로 그 땅,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터져 나온 겁니다. 이걸로 서부 개척 시대는 그야말로 활용점정을 찍게 되죠. 이렇게 겉으로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 내부에서는 골마 터지기 직전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예제라는 문제였죠. 이 깊고 폭력적인 갈등이 결국 거대해진 나라를 둘로 완전히 쪼개버릴 참이었습니다. 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까? 이 표를 보시면 그 이유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북부는 공업 중심 경제였기 때문에 노예제가 딱히 필요 없었고 오히려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죠. 반면에 남부는 어땠을까요? 드넓은 목화밭 같은 농업 경제를 유지하려면 노예 노동력이 없으면 안 되는 구조였어요. 이 근본적인 차이가 결국 전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 역사적인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선언 하나로 전쟁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흩어진 나라를 다시 합치자는 싸움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위한 위대한 투쟁이라는 명분을 갖게 된 거죠. 정말 엄청난 전환점이었습니다. 결국 1865년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전쟁은 북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기쁨은 정말 너무나도 짧았어요. 전쟁이 끝난 지 불과 닷새 만에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막 상처를 치유하려던 미국 전체가 거대한 슬픔과 충격에 빠졌죠.
자, 이제 무대를 미국 본토에서 전 세계로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20세기가 되면서 미국은 더 이상 자기네 대륙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돼요. 그동안 지켜왔던 고립주의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과연 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 미국은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이건 우리 일이 아니야 하고 중립을 지켰어요. 그런데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면서 미국 상선까지 가라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참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바로 침엄한 전보 사건입니다. 독일이 멕시코한테 야, 니네가 미국 뒤통수 좀 쳐.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하는 비밀 전문을 보낸 게 딱 걸린 거예요. 이쯤 되니 미국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었던 거죠. 결국 1917년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잠시 경제가 반짝하는가 싶더니 1930년대 대공황이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숫자 3분의 1,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도시 노동자 3명 중 1명이 길거리로 나앉았다는 뜻입니다.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재앙이었죠. 이 전례 없는 위기 옆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아주 파격적인 해법을 내놓습니다. 바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경제를 살리는 뉴딜 정책이었죠. 이때부터 큰 정부의 역할, 즉 정부가 국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 일본의 진주만 공습은 미국의 고립주의에 정말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버렸습니다. 이 공격으로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갔고 이를 계기로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2차 세계대전이 남긴 잿더미 위에서 세계의 판도는 완전히 새로 짜여졌습니다. 이제 세상은 오직 2개의 거대한 힘만이 남게 됐죠. 바로 미국 그리고 소련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두 초강대국이 서로를 향해 으르렁대는 냉전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트루먼 독트린이 바로 냉전 시대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공산주의가 퍼지려는 곳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막아주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이걸로 미국은 고립주의와는 완전히 안녕을 고하고 자유진영의 확실한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은 사실상 이 두 거인의 이념 대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쪽에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내세운 미국이, 다른 한쪽에는 공산주의를 내세운 소련이 버티고 서서 수십 년간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 냉전 기간 동안 가장 아슬아슬했던 순간을 꼽으려면 단연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핵전쟁의 공포에 떨었죠. 이 사건은 초강대국 간의 대치가 인류를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동시에 이런 소련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뿐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식민지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대륙 국가로 그리고 끔찍한 내전의 상처를 극복하고 세계의 리더가 되기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미국의 역사를 함께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죠. 과연 이 초강대국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그 역사의 다음 장은 과연 누가 어떻게 쓰게 될까요? 어쩌면 그 답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